송화, 송생과학 송쌤입니다. 오늘은 2학년 1단원 물질의 구성에서요. 중학교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해설해 보고자 합니다.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 계기는요.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 문제 복습용으로 매우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요. 문제로 개념을 정리하기 아주 좋고요. 중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기본 문제로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 기출문항을 분석해 보게 되면요. 원소의 이용 사례에서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원소는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하나 나왔고요. 원소 확인 방법, 불꽃 반응에서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자와 분자 모형에서 두 문항, 분자 모형에 관련된 걸로 나왔었고요. 원소 기호와 화학식을 물어보는 문항이 무려 4문항이 나왔습니다. 이온과 이온식에 관한 문항이 5문항, 앙금 생성 반응이 3문항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를 정확히 사용해서 화학식과 이온식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는지, 그것을 모형으로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봤고요. 불꽃 반응이라든지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색깔을 잘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회 기출문제와 2013년 2회 기출문제에서는요. 불꽃 반응을 이용해서 미지의 원소를 찾아내고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불꽃 반응은요. 일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불꽃에 넣었을 때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불꽃 반응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백금선에 금속 원소가 포함된 시료를 묻힌 후 겉불꽃에 반응시키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리튬이 들어가 있는 것은 빨간색,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것은 노란색, 칼륨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보라색, 스트론튬이 들어가 있는 것은 빨간색, 구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청록색, 칼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주황색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이 나오면 리튬하고 스트론튬, 노란색이 나오면 나트륨, 청록색이 나오면 구리, 주황색이 나오면 칼슘, 보라색이 나오면 칼륨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불꽃 반응 실험이 워낙 간단하고요. 소량이 포함되어 있어도 금속 원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요.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의 원소의 불꽃 반응색은 어떤 색깔일까요? 그렇죠. 노란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물질로 짝지어진 것은 4번 같은 경우는 염화 나트륨이 나오고 질산 나트륨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노란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014년도 1회 문제와 2020년도 1회 문제는요. 원소의 주기율표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있는 주기율표는요.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꼭 외워주시길 바라고요. 원소 기호의 이름을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고, 칼륨, 칼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낸 것을 보고 우리는 원소기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소에서 대표적인 것을 한번 골라서 역할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탄소 같은 경우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요. 질소 기체가 과자 봉지의 충진제로 활용이 돼서요. 과자가 썩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산소 기체 같은 경우는요. 호흡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구 대기의 약 2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륨 같은 경우는요. 사용 풍선으로 사용되거나 비행선의 기체 충진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행선이 둥둥 뜨거나 풍선이 둥둥 뜨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온 같은 경우는요. 네온 사인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원소 기호와 이름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애플은
F는 플루오린이죠. 그리고 He는 헬륨이고요. Cl은 염소입니다. 그리고 Ca는 칼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답은 4번이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원소의 이름과 원소 기호를 옳게 짝지은 것은 물질의 연소와 사람의 호흡이 필요하다. 연소를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피울 때도 산소가 없으면 불이 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라고 되어 있는 건데 1번, 2번은 우선 틀렸죠. 3번 산소인데 N은 질소죠. 그래서 3번도 틀리고 답은 4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도 2회 문제와 2015년도 1회 문제는요. 분자의 모형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분자는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요. 그 크기나 색깔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수소 분자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산소 분자가 됐고요. 질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질소 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산소 원자 세 개가 붙으면은 오존 분자가 되고요. 산소 원자 두 개와 탄소 원자 한 개가 붙으면은 이산화탄소가 되죠. 그리고 질소 원자 한 개랑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으면은 암모니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소 분자와 오존 분자를 조금 비교해 보자면요. 똑같은 원자가 붙었을지라도 원자의 개수나 배열이 다르다면은 다른 성질을 가지는 분자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산화탄소의 분자 모형으로 해당하는 것은 똑같은 크기의 원자 두 개와 크기가 다른 원자 한 개가 있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수소 분자 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똑같은 크기의 원자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모형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 1회 문제와 2018년도 2회 문제는요. 분자 모형을 보고요. 화학식을 정확히 유추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의 문제와 정반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식 같은 경우는요.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분자나 이온 결합 화합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분자를 나타낸 경우에는 분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 두 개가 있으면요. 이렇게 수소의 원소 기호를 적은 다음에 수소의 원자 개수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수를 적어줄 때는요. 아래 첨자로 적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물 같은 경우는요.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를 보통 우리 과학자들은 생략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H2O를 보면요. 이거는 물 분자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자식은요. 이렇게 아래에 나왔습니다. 산소는 O2, 일산화탄소는 CO, 이산화탄소는 CO2, 암모니아는 NH3, CH4는 메테인 가스, 그리고 HCl은 염화수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산소가 두 개 있어요 해서요. 이산화탄소라고 불리고 있고요. 산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게 되면요. 질식사할 위험도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죠. 암모니아 분자이다. 암모니아 분자는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을 때 오줌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소 원자 한 개랑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진 것 답 3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물 분자이다. 이미 답은 3번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요. 이온에 대한 정의와 이온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온은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전하를 띠는 입자를 말합니다. 원자 같은 경우는 중성인데요. 전자가 추가가 되거나 전자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이온식은요,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요, 이온으로 나타낸 식을 보고 우리는 이온식이라고 합니다. 이 이온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잃은 전자의 수에 따라서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등으로 나타냅니다. 1 같은 경우는요, 과학자들이 생략하자고 약속을 했다고 얘기했었죠. 원소 이름 뒤에는요, 뭐뭐 이온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니까 전자를 잃었겠구나. 몇 개? 2개를 잃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원소 기호로 CA로 되어 있는 것은 칼슘이었습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음이온을 표시할 때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고요. 얻은 전자의 수에 따라서 표시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원소 이름 뒤에는요, 뭐뭐화 이온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플루오린이면요, 플루오린 화이온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하지만 원소 이름이 소로 끝나는 경우는요, 소를 빼고 뭐뭐화이온으로 붙입니다. 염소화이온이 아니라 염화이온, 산소가 아니라 산화이온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하의 종류를 적어주시고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면은 전자의 수가 증가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얻은 전자의 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원소 기호에 해당하는 이름은 황이었죠. 황 플러스 화이온이라고 해서 황화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나트륨 원자가 전자 1개를 잃었답니다. 그러면은 1번은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전자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1개 같은 경우는요, 2를 생략하고 거기에다 플러스를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 주 원자가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를 가장 많이 잃은 이온은, 그래서 플러스를 붙인 것은요, 전자를 잃었다는 표시인데요. 여기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잃은 전자의 수가 증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중성인 원자가 1개의 전자를 얻어 형성된 음이온은요, 우선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1은 생략해주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마지막 문제는요, 다음 이온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응용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자를 1개 잃었을 경우에는 플러스가 붙었죠. 근데 전자를 2개 잃었을 경우에는 2 플러스가 붙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양이온에서요, 수소가 이온이 되면요, 수소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1개 잃게 되고요. 리튬 같은 경우도 리튬 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1개 잃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나트륨 같은 경우도 전자를 1개 잃습니다. 그래서 Na 플러스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칼륨 같은 경우도 전자를 1개 잃습니다. 그래서 K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칼슘 같은 경우는요, Ca2 플러스가 됩니다. 전자를 2개 잃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칼슘 이온이라고 붙입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Mg2 플러스, 전자를 2개 잃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자가 꼭 1개가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랑 수소 원자 4개가 붙어 있는 이온을요, 우리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고요. 전자를 통틀어서 1개를 잃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이온도 한번 볼 텐데요. 염소인데 소자를 지우고 화이온이라고 붙이자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염화이온이라고 붙이면 되고 Cl-입니다. 전자를 1개 얻었네요.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소자 지우고 산화이온이라고 붙여주면 되고요. O2-죠. 전자를 2개 얻었습니다. 황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화이온을 붙여주면 되죠. 황화이온이라고 하고요. S2-죠. 전자를 2개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있어요. 수산화 이온이라고 붙이고요. OH-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산 같은 경우는요, 질소와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질산 이온이라고 하고 역시 전자를 1개 얻습니다. 그리고 탄소와 산소가 있어요. 탄산 이온이고요. 전자를 2개 얻었네요. 황하고 산소가 있어요 해서 황산 이온이라고 하고요.
전자를 2개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꼭 잘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칼슘이온과 염화이온으로 구성된 염화칼슘의 화학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화학식을 적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 부족한데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1개가 많죠.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한테 전자를 공급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전자 2개 부족한 걸 다 채워 넣으려면요, 염화이온이 2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식은요,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수를 원소기호로 나타낸 것이고요, 양이온에 해당하는 원소기호를 먼저 줬고요, 음이온에 해당하는 원소기호를 나중에 적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음이온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양이온을 나중에 읽는데요, 칼슘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 부족했고요,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가 1개 많죠. 이 2개가 부족한 것을 다 채워 넣으려면요, 염화이온이 2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칼슘 이온은 1개, 염화이온은 2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하고요, 염화이온의 개수비는 1대2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이 어떤 거예요? 그렇죠.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 서로 결합해서 생성되는 화합물을 말하고요.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을 보고 우리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비는 여기서는 1대1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칼륨 이온은 전자가 1개 부족한데 염화 이온은 전자가 1개 많아요. 그러면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공급해주면 되는데 전자 1개를 이쪽으로 딱 공급해주면 되겠죠. 개수비가 1대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화학식은 KCl이라고 나타내면 되고 염화 칼륨이라고 나타내면 됩니다. 음이온을 먼저 말하고 양이온을 나중에 말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Mg2 플러스 Cl 마이너스예요. 전자가 2개 부족한데 여기서는 1개 많아요. 그러면은 염화이온 1개가 더 있다면은 여기 있는 전자 2개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1대2의 개수비를 가지고요, MgCl2라고 표시해주면 되고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a 같은 경우는 전자가 1개 부족한데 여기서는 전자가 2개 많죠. 전자 2개를 다 받으려면은 Na 플러스가 1개 더 많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2대1의 개수비를 가지고 있고요, Na2SO4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황산 나트륨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죠. 전자가 1개 부족한데 전자가 1개 많아요. 개수비는 1대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NaOH라고 화학식을 표시하면 되겠네요.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선 전자가 2개 부족한데 여기선 전자가 2개 많죠. 칼슘 이온 1개랑 탄산 이온 1개가 있으면요, 이 전자가 부족한 것을 잘 공급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대1의 개수비를 확인할 수 있겠죠. CaCO3라고 표시하면 되고 탄산칼슘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 부족한데 여기서는 1개 많죠. 1대2의 개수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CaCl2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염화구리 2라고 표시하는데요, 이 2는요, 구리가 이가 양이온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칼슘은 전자가 2개 부족한데 수산화 이온은 전자가 1개 많죠. 그럼 수산화 이온이 2개 있다면은 여기에 전자 2개가 부족한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1대2의 개수비를 가지고 CaOH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원자 이온을 사용했을 때는요, 이렇게 개수를 표시할 때는 가로를 친 다음에 2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수산화 칼슘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화학식을 적는 방법을 잘 익혀두고 연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온이 몇 가양 이온인지를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께서 완벽한 화학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요,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특정 양이온과 특정 음이온이 만나게 되면요, 녹지 않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앙금이라고 하고요,
이 두 수용에서 섞였을 때 생성되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보고 우리는 앙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앙금은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끼리 반응하여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보고 우리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면요,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도 예측할 수 있고 색깔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염화은의 앙금 생성 반응이다. 가에 알맞은 것은 은 이온과 어떤 이온이 반응했더니 염화은이 나왔답니다. 자, 여기에서 염화 이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염화 이온과 은 이온이 만났을 때 염화은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염화 이온과 은 이온이 반응해서 염화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칼슘 원자는 전자 두 개를 잃었을 때 형성되는 이온이다. 탄산 이온과 반응하여 탄산칼슘 앙금을 생성한다. 칼슘 이온을 찾으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되게 쉬운데요.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런 앙금 생성 반응인 예를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면요,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고요. 바륨 이온과 황산 이온이 만나게 되면요, 황산 바륨이라는 흰색 앙금이 나오게 됩니다.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반응하게 되면요, 탄산 칼슘이 나오게 되고요, 흰색 앙금이 생성되게 됩니다. 납 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반응하게 되면요,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되고요,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네요. 다른 것과 달리 노란색 앙금이라는 특이한 앙금이 생성됐고요. 구리 이온과 황화 이온이 반응하게 되면요, 황화구리가 나오게 되는데 황화구리라는 앙금이 생성되게 되고요, 검은색 앙금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5가지 앙금 생성 반응만 잘 기억해 두셔도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